안녕하세요. 6월 10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매일헌법과 오늘 한번 함께 같이 가시죠. 아니면 오늘을 마무리해 보시죠. 자, 늦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6월 10일 매일헌법 바로 스타트하겠습니다. 자, 24년 법원직 5급 문제. 자, 기본권. 자기 책임의 자유. 아니, 자기 책임 원칙이죠. 자, 신체 자유에 들어있는 내용. 뭐, 법치주의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건 자기가 책임진다. 이거 몇 조예요?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자, 자기 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러면 결정한 만큼은 책임져야죠. 계약 상대방, 계약 내용. 자기 결정권에 따라 행동까지 하셨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실 책임주의.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자, 시장 경제 질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경제 질서에 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그랬으면 존중을 해주겠죠. 그러면 책임져야죠.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나라 10조, 119조. 물론 신체에 관한 자유에서도 뭐 자기가 책임질 만큼만 위법한 행위, 그것도 불법한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행위에 합당하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자기 책임 원칙인데요. 내용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기 책임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 책임 원칙은 일단은 요거요. 10조 인간의 존엄가치 119조 1항 에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여기에 근거를 둘 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행위와 책임의 원칙에 따른 신체 자유, 네, 행위 책임 원칙. 당연히 자기가 행위한 만큼만 책임져야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에서도 인정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기 책임 원칙이니까 뭐 자기 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 이런 것들 나오지만요. 헌법에서는요. 이렇게 헌법 조문에서는 과실 책임주의 요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헌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법률의 근거에서 나오죠. 법률의 근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뭘 인정할 수 있다? 무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근데 모든 영역에서 그렇진 않아요. 무과실이면 과실도 없는데 책임져라?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과 교통에서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판례에서 환경과 교통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가 입증하기 너무 곤란하잖아요. 뭐 요즘에 보니까 급발진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전기 자동차 이러면서 또 입증하기가 곤란한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입증해야 되고 자기 책임주의는 곧 과실 책임주의는 과실이 있는 자가 스스로 내가 잘못이 없어요 라는 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과실 책임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 입증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해자가 나는 억울해요. 나는 자 이렇게 갖고 피해를 받았어요. 피해자가 입증을 합니다. 뭐에?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증을 하니까 이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까지 싹 다 입증을 다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환경과 교통은요 오히려 회사가 기업이 이런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과 그런 내용을 알고 있잖아, 진실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든지 인과관계를 요거를 굳이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인과관계를 완화시키는 거죠. 입증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인과관계 완화하고 또 한마디로 피해 사실에 관해서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쓰는 말이 환경과 교통에서 쓰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입증 책임 전환했다. 이런 말 하면 무과실 책임주의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는 걸 입증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란 말 쓰고 개연성이란 말 써요. 개연성.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 안 해도 추정된다. 또는 추정을 넘어서 간주가 된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니까 굳이 피해자가 입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 이론이라는 거 있고요. 또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결국 충분히 예측을 했었다. 이 정도는 알았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너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거는 법률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법률상 무과실 책임이지 헌법에 근거해서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요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행위와 책임 원칙에 따른 판례 많이 암기하셔야죠. 그런 내용까지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 내용을 헌법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헌법상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적으로 삼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서 무과실 책임 여러분 대표적이에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그럴 때는 위법 인과관계 입증이 돼야 되는데 헌법에는 근데 국가배상법에는 영점을 책임해갖고 무과실 가까운 책임도 인정하고 있어요. 법률이.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책임자 300만 원 이상, 본인은 100만 원, 회계 책임자, 배우자, 자, 회계, 자, 그러니까 선거 사무장 이런 분들이죠. 범죄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그러면 본인 후보자, 그러니까 당선인 이거 연좌자 된가요? 연좌자 아니죠. 가족도 아니고요. 또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요. 본인이 모든 일을 다 못하니까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똑같은 자를 존속, 비속,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회계 책임자. 또 선거회계 책임자는 법률이 정한 돈 이외에 다른 거 쓰면 안 되죠. 그럴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300만 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회계 책임자도 나오고 선거사무장도 나오고 배우자도 나오고,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본인은 100만 원. 자, 그랬을 때 당선 무효되는 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뭐 같은 취지죠. 조문이 같아요. 268조, 269조. 그다음에 3번 자동차, 이거 공직선거법에 있어요. 자, 공직선거법에. 그다음에 3번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 여러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게 운전 전문 학원에서, 아이 무섭죠, 힘들죠, 한잔 땡겨, 그러고서 운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유독 교통사고 자, 가해자를 조사해봤더니 유독 특정 회사가 자꾸 들먹거리니까 회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저도 이제 특정 회사를 딱 그 운전 전문학원 다녔다. 그럼 이제 오늘 술 먹으면서 그런 거지. 전문학원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나 운전할 건데 내가 운전해갖고 걸리면 뭐야? 운전 전문학원이 운영 정지가 떨어지잖아. 그럼 소고기 값 좀 한번 받아내볼까?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말이 안 되죠. 자기 책임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 학원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내 운영정지라면 이제 학원 출신 사람들은 이제 갑이 되는 거야.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자기 책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벗어났다. 하지만 옛날 판례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판례였죠. 네 번째,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가집행 채권자에게 원상 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거. 아니, 가집행을 걸었어요. 근데 나중에 취소된 거야, 실효된 거야. 그럼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은 건 당연히 복구해놔야죠. 따라서 민사소송 해당 조항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책임져야죠. 너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 물론 5번 지문도 있으니까 봐야죠. 자, 법인은 기관을 통해서 행위함으로. 법인은 단체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본 적 있어요? 지도를 받겠지, 대통령 받겠지, 국기를 받겠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체도 별도로 계산하고 별도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보이 시간도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단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기관을 둔 거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개인적으로 살다가 산악회, 종친회 이런 거 들잖아요. 친목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그 모임을 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나 일반 생활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동창회 이렇게 따로 모은 거잖아요. 그럼 그 동창회 모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단체로서 독립된 계산을 하고 독립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머니에서 돈 내나 단체에서 돈 내나 똑같으면 이게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체만의 고유한 독립 특성을 지기 위해서 등기도 하고, 또 자, 사람처럼 주민등록부를 부여하듯이, 그러면 그게 바로 법인격 있는 단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법인은 당연히 기관을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단체니까요. 그러니까 법인은 기관을 통해서 행위하므로 기관이 행위하면 법인이 한 거지, 이건 연좌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기관이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게, 왜? 기관이 하면 법인이 한 거니까요. 귀속돼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하고 달라요. 여러분, 종업원이 잘못해서 종업원이 범죄 처벌받는 거. 근데 법인도 자동적으로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만약에 기관의 행위, 종업원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법인이 잘못한 거예요. 기관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 양벌 규정하고 법인 조항하고는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게 오히려 5번 지문이 정말 어려운 지문인데, 5번 지문은 바로 그냥 앞에서 정답 찾으면 뒤에 넘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 학원 사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도 한 문제 건졌습니다.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거 헌법이요. 법률에는 무과실 책임주의도 받아들이자는 거. 자, 매일헌법 정인용이었습니다.